안녕하십니까, 리딩 편입 매니저 김지희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사자 직업 중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사랑받는 약사와 그 관문인 약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사 면허 하나면 평생 먹고 산다, 정년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대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동안 정말 파란만장하게 바뀌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회가 숨어있는지 좀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왜 다들 약사 할까요?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약사 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건강하기만 하면 80세, 90세까지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게 연봉일 텐데요. 이건 제가 현직 약사님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 약사라고 합니다. 스님이 알고 계시는 제약회사 약사분들의 실급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초봉 한 6천 정도인 것 같습니다. 300 후반에서 400 초반? 네. 그렇다면 페이 약사의 이것도 서울이 제일 박봉이고요. 대도시로 갈수록 박봉이고 조금 더 지방 쪽으로 갈수록 고페이가 된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처음에는 세후 월 500에서 근데 또 서울 친구들은 450에서 550 정도인 것 같아요. 주말에 하게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버는 곳은 한 달에 세후 700 정도까지도 군 단위나 도서 지역? 네. 경북이나 뭐 경남, 전남, 전북 이런 식으로 가면 도서 세후 지역이나 한 700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울릉도는 세후 8, 900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하한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약대를 옛날엔 어떻게 갔을까요? 2010학년도 전까지는 깔끔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수능 봐서 들어가는 4년제 체제였죠. 그러다가 2011년부터 피트,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위 2+4 체제죠. 다른 대학에서 2년 동안 기초 공부를 하고 피트 시험을 봐서 약대에 편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자를 약사로 키우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10년 넘게 운영되다가 최근에 다시 폐지됐습니다. 왜 굳이 복잡하게 2+4년제라는 피트 체제를 거쳤느냐? 처음부터 그냥 의대처럼 6년제로 바꾸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있었죠. 사실 여기에는 당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학들 간에 아주 복잡한 정치적 타협과 시대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 교육계의 화두는 전문성 강화와 학부교육 정상화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치대, 법대를 학부 과정에서 없애고 전문 대학원 체제로 바꾸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취지는 고등학교 때 수능 한 번으로 인생 결정하지 말고 학부에서 다양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약대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타여 있습니다. 하지만 약대는 대학원이 아닌 학부 내 편입 형태인 2+4년제라는 독특한 절충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군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 6년제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두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입장을 봐보자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부 과정을 4년으로 유지하려는 원칙이 강했습니다. 의대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학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학위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반대했죠. 하지만 당시 대학들은 전문 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면 학부 정원 일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4 편입 체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기존의 학부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대생을 따로 뽑을 수 있는 묘수가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결국 학문의 융합을 내세운 교육부와 임상 실무 교육 강화를 원하는 약학계가 만나서 탄생한 기형적인 모델이 바로 피트를 거치는 2+4년제 체제였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다양한 전공자라는 명분은 사실상 현장에서 처참히 깨졌습니다. 현실은 약대 고시학원화, 공학이나 인문학 전공자가 약대에 오는 게 아니라 화학과 생물과 학생들이 2학년 마치자마자 피트에 매몰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자연과학대학 학생들 절반이 피트 시험장으로 사라지니 대학 기초학문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2+4 체제는 입시 과열, 이공계 인력 유출, 과도한 사교육비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약학계 내부에서도 다른 과에서 2년 공부하고 오는 것보다 1학년 때부터 약학 전공자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전문성 있다는 목소리가 컸고 결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금의 통합 6년제로 회귀하게 된 겁니다. 명분은 다양한 인재 양성이었으나 실제로는 전문 대학원 체제로 가려던 정부와 어설픈 타협이 낳은 10년의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약대 가기가 더 어려워졌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일반 약대 편입 시험 합격률을 보자면 오히려 단기 합격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문제의 유형입니다. 예전 피트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추론형 문제,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나게 굴려야 풀 수 있는 꼬아놓은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대 편입 시험엔 그런 추론 문제보다는 전공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지원자가 많기에 경쟁률이 높지만 그 작은 구멍을 뚫는 비결은 저희 강남과 신촌 리딩 의학대 편입 전략을 통해 자신있게 합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저희 리드위는 이걸 실전으로 씹어먹게 만듭니다. 공부라는 것이 강의 하나 들었다고 바로 나의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뇌가 제발 그만 좀 기억할게 라고 빌 때까지 강제로 소환시킵니다. 우선 문제풀이 이후 틀린 문제 테스트부터 당일 리뷰 테스트까지 당일에만 2회에서 3회의 반복이 실시됩니다. 여기에 더해 개별 약점 워크북의 주간, 월간 모의고사까지 최소 5회에서 6회 이상 배운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고 다시금 반복하게 된다면 학습 내용은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해야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정답이 바로 튀어나오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수험생마다 개개인마다 약점과 장점이
모두 다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초개인화 밀착관리 시스템까지. 또한 서울대, 고려대, 약대, 의대 출신의 밀착 멘토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답안 하나하나를 첨삭하고 보완해줍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복기시키며 깨닫게 만든다는 게 저희 전략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결국 의대 약대 편입의 고득점은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인출해내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머릿속에 넣는 걸 넘어 시험지 위에 완벽한 정답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지독한 과정. 명문대 출신 강사진이 여러분의 답안지가 완벽해질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곳. 그게 바로 리드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드윈의 등록생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 학생이라면 등록을 안 받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면, 학습 분위기를 망칠 거라면 등록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대한민국 의대 편입, 약대 편입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와 약대, 치대, 수의대, 정시로 수능을 쳐서 내신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하겠지만 세컨 찬스라 생각하고 저희 리드인 편입이 여러분을 합격의 지름길로 끝까지 하드캐리 하겠습니다.